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게 그냥 연예 뉴스 기사거든요. 가수 이명웅 씨 대전 콘서트 소식인데 처음엔 그냥 뭐 흔한 공연 기사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재미있는 단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빵 보관 부스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 빵 보관 부스요. 사실 오늘 저희는 뭐 무대 위에 화려한 조명이나 노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공연장 한편에 있던 어찌 보면 정말 사소한 공간. 이 작은 공간이 어떻게 팬덤 문화를 움직이고 또 한 아티스트의 브랜딩을 완성시키는지 그 얘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는 거죠. 이게 단순한 팬 서비스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나의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배경부터 파급 효과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기사를 한번 보죠. 시작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하면서부터예요. 제목이 빵 보관 부스 운영 중인 오늘 이명웅 대전 콘서트 피처 성심당. 사진을 보면 정말 독특해요. 콘서트장 안쪽에 선반들이 쫙 있고 거기에 종이 쇼핑백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네, 저도 그 사진 봤습니다. 그게 전부 다 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보면 웬 빵이지 싶죠. 근데 기사가 그 이유를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해요. 성심당에 들렀다 오는 팬들이 많아 마련한 것이라고요. 아, 이 문장 안에 사실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성심당이 그냥 유명한 빵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전의 자부심, 상징 같은 곳이죠. 맞아요. 대전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뭐 필수 코스처럼 들르는 곳이잖아요. 기획팀이 바로 그 지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아하, 전국에서 팬들이 KTX 타고 대전역에 내려요. 공연까지 몇 시간 남았는데 뭘 할까? 가장 가능성 높은 동선이 바로 대전역 근처 성심당 방문이라는 거죠. 와, 이건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고요. 아마 소셜미디어 데이터나 관광 패턴 같은 걸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의 필연적인 행동 패턴에 가까웠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예측 가능한 행동 패턴이라는 말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팬들이 빵 좋아하겠지 이런 막연한 배려가 아니라 팬들의 하루 전체를 그 여정을 데이터로 시뮬레이션 해봤다는 뜻처럼 들리거든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예측이 빗나갔으면 그 텅 빈 빵 보관 부스는 좀 우선거리가 되거나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리스크를 감수했기 때문에 이 전략이 더 빛나는 거예요. 아, 그 확신의 근거는 아마도 팬덤의 밀도에 있었을 겁니다. 임영웅 씨 팬덤은 아시다시피 연령대가 비교적 높고 충성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공연을 위해서 먼 거리 이동도 마다하지 않는 특성이 있고요. 이런 집단은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정보를 아주 활발하게 공유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대전 가면 성심당은 꼭 가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죠. 아, 커뮤니티 안에서 이미 그런 정보들이 오고 갔을 거라는 거군요. 그럼요. 기로획팀은 바로 그 집단적인 동질성, 그 정보의 흐름을 믿었던 겁니다. 우리 팬들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어떤 팬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된 결정이라고 봐야죠. 약속 같은 거였네요. 그리고 팬들은 정말로 빵을 사서 공연장으로 왔고요. 기사에 나온 누리꾼들 반응 보니까 거의 뭐 열광적이던데요. 정말 세심하다, 팬 마음을 너무 잘한다, 이런 감탄이 막 쏟아지는데 특히 제 눈에 딱 든 게 있었어요. 대전에서 열리는 콘서트다운 센스라는 한마디요. 바로 그겁니다.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해줘요. 만약 그냥 물품 보관소였다면 아, 편리하다 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랬겠죠. 하지만 성심당빵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대상을 딱 지정하면서 이 서비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겁니다. 뭐랄까, 우리는 당신이 오늘 아침 집을 나서서 기차를 타고 대전에 와서 성심당에 들러서 빵을 사는 그 모든 과정을 알고 있고 존중합니다. 라는 메시지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감동적인데요. 솔직히 저라도 대전 가면 성심당부터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커다란 빵 봉지 들고 두세 시간 동안 공연장에서 막 뛰고 소리 지를 생각하면 아찔하죠. 아마 튀김소보로 가루가 사방에 막 흩날리는 재앙이 펼쳐졌을지도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물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거기에 당신의 하루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심리적인 공감까지 더해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물리적 편의 제공이 감성적 유대감 형성으로 이어지는 가장 이상적인 사례죠.
이런 접근은 사실 다른 글로벌 아티스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 아, 시크릿 세션. 네, 맞아요. 새 앨범 나오기 전에 자기 집에 팬들을 초대해서 미리 음악을 들려주잖아요. 이건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을 공유한다는 굉장히 내밀한 감성적 유대를 활용하는 방식이죠. 아주 배타적이면서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임영웅 씨 사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어요. 비밀이라는 추상적인 감성을 넘어서 팬들의 여정이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공간을 끌어안았다는 점이죠. 아, 여정. 네, 여기에 대전과 성심당이라는 지역성이라는 아주 독특한 변수까지 더했고요. 팬들은 내가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느낌과 동시에 나의 평범한 이 여행이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팬 커뮤니티 전체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아주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거죠. 팬 커뮤니티를 단단하게 묶어준다는 말씀이 인상 깊네요. 그럼 이게 단순히 팬들 기분 좋게 만드는 걸 넘어서 임영웅이라는 브랜드 자체에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건 하나로 임영웅이라는 브랜드가 노래 잘하는 트로트 가수라는 차원에서 팬들을 진심으로 그리고 아주 스마트하게 챙기는 아티스트라는 차원으로 단숨에 격상되는 효과가 있어요. 아, 팬들은 내가 응원하는 가수는 이 정도의 디테일과 진심을 가졌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요. 이건 외부의 어떤 비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주죠. 브랜드 충성도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일종의 우리 가수 부심을 갖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닐 거라는 강렬한 기대감을 심어줬다는 점입니다. 기대감이요? 네. 기사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앞으로 투어 일정이 나오거든요. 서울 고척 스카이돔, 부산 백스코, 그리고 기사가 이렇게 끝나요. 공연마다 이어지는 임영웅표 세심한 배려가 어떤 또 다른 화제를 낳을지 기대를 모은다. 라면서 스스로 판을 키워요. 아, 그러네요. 이제 팬들은 다음 공연을 기다리면서 노래나 무대뿐만 아니라 이번엔 또 어떤 서프라이즈가 있을까? 이걸 같이 기대하게 되겠네요. 대전이 성심당 빵이었으니까 부산에서는 뭐 어묵 보관 서비스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하게 만드네요. 바로 그겁니다. 콘서트 관람이 하나의 거대한 이스터 에그 찾기 게임처럼 변하는 거죠. 이런 기대감은 다음 공연 티켓을 사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번 부산 공연은 놓치면 안 돼.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이런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와, 하나의 성공 사례가 미래의 컨텐츠가 되고 그 컨텐츠가 다시 미래의 소비를 이끄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지역 맞춤형 전력이 기획팀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진 않을까 싶기도 해요.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버렸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만약에 다음 도시인 부산에 갔는데 팬들이 내심 기대했던 어묵 부스 같은 게 없으면 대전 팬들만 챙겨주고 우리는 아니네? 라면서 오히려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지점이 바로 이 전략의 명암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제 기획팀은 기대 관리라는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된 거죠. 기대 관리. 네.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그 성공이 다음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부산에서 어설프게 어묵을 따라하거나 서울에서 억지로 지역 명물을 연결하다 보면 오히려 진정성이 없다 이런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번 성심당급의 히트 아이템을 찾아낼 수는 없을 텐데요. 아마 핵심은 물건이 아니라 행동에 집중하는 걸 겁니다. 대전 사례의 본질은 빵이 아니라 빵을 사서 공연장까지 들고 와야 하는 팬들의 불편한 여정을 이해했다는 데 있으니까요. 아, 본질은 그 행동 패턴에 있다. 그렇죠. 따라서 다음 도시에서는 그 지역 팬들만이 겪는 또 다른 종류의 불편함, 그들만이 공유하는 행동 패턴을 포착하는 게 관건이겠죠. 예를 들어 서울 공연장이 교통이 아주 복잡한 곳이라면 가장 빠른 환승 경로 안내팀을 운영한다거나 특정 지하철역 출구에 안내요원을 집중 배치하는 식의 배려가 더 큰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빵 보관 부스의 성공 공식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팬 중심의 문제 해결이라는 철학, 그걸 일관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한 가수의 콘서트 기사 하나로 시작해서 팬덤 문화, 브랜딩 전략, 경험 설계, 그리고 위기 관리까지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눴네요.
빵 보관 부스라는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이렇게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 이건 팬들의 문화와 동선을 완벽하게 읽어낸 아주 정교한 관찰의 승리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줘요. 이 모든 건 팬들의 예측 가능한 집단 행동이 있었기에 가능했잖아요. 네, 그랬죠. 대전 콘서트에 오는 팬이라면 높은 확률로 성심당에 갈 것이다라는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공통분모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공통분모,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패턴을 발견하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속한 공동체 혹은 당신이 즐기는 문화 속에는 어떤 예측 가능한 집단 행동이 존재하나요? 예를 들면 특정 스포츠팀 팬들은 경기 전에 항상 특정 치킨집에서 모인다거나 아니면 어떤 게임 유저들은 업데이트 직후에 반드시 특정 아이템을 먼저 구하려고 몰려든다거나 하는 것들 말입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많네요. 저희 가족만 해도 명절에 모이면 아버지는 꼭 특정 채널의 바둑방송을 보시거든요. 조카들은 모여서 꼭 그 모바일 게임을 하고요. 그것도 일종의 예측 가능한 집단 행동이겠군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패턴들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우리의 경험을 얼마나 더 의미 있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꼭 이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명절에 아버지를 위해서 조용히 바둑 채널을 틀어드리거나 조카들을 위해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주는 그런 작은 행동 하나가 그날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패턴을 발견하는 것, 어쩌면 그 안에 더 나은 관계와 경험을 만들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